삼성전자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차세대 모바일 프로세서 엑시노스 2400을 공개했습니다. 엑시노스 2400은 인공지능 성능이 전작보다 15배 향상됐으며 최신 그래픽 기술을 탑재했습니다. LG전자가 BMW와 손잡고 내년에 전국 곳곳에 전기차 충전기 1000개를 설치합니다. 충전소 여건에 따라 급속 충전기와 완속 충전기가 설치되며 모든 전기차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의도 1호 재건축 단지인 한양아파트 시공사 선정을 두고 현대건설과 포스코 ENC의 수주 경쟁이 과열되고 있습니다. 시공사 간 비방전으로 번질 조짐까지 보이면서 서울시가 감독에 나섰습니다. 실손 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엔 각종 서류를 떼지 않고도 병원에 요청만 하면 자동으로 보험금이 청구됩니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삼성전자가 최신 모바일 칩 엑시노스 2400을 깜짝 공개했습니다. 전작의 논란을 딛고 성능을 대폭 끌어올렸는데 생성형 AI 기능까지 넣어 재기를 노립니다. 이 칩은 내년 초 출시하는 갤럭시 S24에 탑재되는 것이 유력합니다. 정재훈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열린 자체 테크데이에서 엑시노스 2400을 공개했습니다. 4나노 파운드리 공정이 적용된 제품은 전작보다 CPU 성능은 1.7배, 인공지능은 14배 이상 대폭 끌어올렸습니다. 고사양 게임 최적화를 위한 그래픽 성능도 향상시켰는데 문자를 이미지로 변환하는 새로운 생성형 AI 신기술 적용이 눈에 띕니다. 삼성전자는 내년 초 출시하는 갤럭시 S24에 엑시노스 2400 탑재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갤럭시 S22에 탑재됐다 성능 이슈로 플래그십 스마트폰에서 제외된 지 2년 만입니다. 현재 갤럭시 S 시리즈와 폴더블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AP를 전량 책임지는 퀄컴 맞춤형 칩과 병행한다는 전략입니다. 퀄컴의 맞춤형 칩 성능에 대한 소비자 반응이 긍정적이지만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실제 퀄컴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삼성전자의 모바일 AP 솔루션 메이백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무엇보다 고도화되는 시스템 반도체 기술 역량을 글로벌 고객사에게 알릴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차량용 반도체를 미래 핵심 사업으로 선정한 삼성전자는 2027년 차량용 반도체 생산에도 최첨단 2나노 공정 적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침 이날 엑시노스 2400과 함께 차량용 반도체 엑시노스 오토, 아이소셀 오토 신제품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 근데 문방구나 아니면 아파트는 관리사무소나 이제 그런 데 가서 근데 보험창고를 찾아가든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신다면 참 편리하겠네. 옛날이 많이 어려워가지고 지금 사진하는 거 조금 편해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병원에서 다 처리하게 되면 더 편해지겠죠. 네, 취재 기자와 직접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경제부 장슬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네, 14년 만에 이제 드디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통과됐습니다. 참 아슬아슬했죠? 네,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네. 당초 지난달 본회의에서 처리될 법안이었는데요. 국회 일정이 아시다시피 여야 정쟁으로 좀 파행되면서 결국 이번 본회의까지 오게 됐습니다. 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은 민생 법안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이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영수증을 일일이 발급받지 않아도 데이터 전송만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는 그런 간편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간 정보 유출 우려라든지 진료 수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가격을 통제한다든지 이런 우려들이 좀 많아서 의료계의 반발이 좀 거셌고요. 그래서 14년 동안 법안이 계류되다 폐기되기를 계속 반복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당장 언제부터 또 어떤 방식으로 이 실손보험 청구가 달라지는지 아마도 이 소비자분들은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먼저 오늘 이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고요. 보험업법 규칙상 이제 공포 후 1년이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이제 시행이 됩니다. 원칙대로라면은 내년 이제 10월이 되겠죠. 네. 내년 10월부터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에 수납처에서 진료 데이터를 보험사에 전달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별도의 영수증 같은 서류를 받을 필요 없이 전산으로 데이터가 이 보험사로 전송이 됩니다. 네, 다만 이 시스템 연동이 수월한 대형 병원들 중심으로 좀 먼저 시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뭐 병상이 좀 적은 의원급 병원이나 약국 같은 경우에는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 과정에서 의료 데이터가 이제 뭐 보험사로 넘어간다, 아니면 또 이제 도용 우려가 있다, 이런 이유로 이제 의료계가 그간 반대를 해왔던 건데 대안책은 마련이 됐습니까? 네, 먼저 좀 이 청구 서류의 전자적 전송 과정에서 정보의 목적 외 사용과 보관, 비밀 누설 금지 조항이라는 것을 마련했습니다. 네. 이제 또 화면에 나오는데요. 이를 어길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 조항도 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료 데이터를 보험금 청구할 때 외에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 의료계는 또 이런 데이터들이 보험사에 다 쌓일 경우 향후 진료 수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비급여에 대한 가격도 통제를 받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좀 내비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금융당국은 현재도 이 데이터는 이미 서류 형태로 전달돼서 쌓이고 있을 뿐이고 전송 형태만 이 서류에서 전산으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유출이나 오남용 우려에 대해서는 현재와 사실 뭐 별다를 게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데이터는 누가 전달을 하는 겁니까? 이게 그 대행하는 그 전송기관은 선정이 됐습니까? 네, 사실 이 보험사와 의료기관 사이에 데이터를 전달해주는 전송 대행 기관이라는 게 꼭 있어야 하는데요. 네. 이 국회 정무위는 이 기관 선정을 대통령령으로 좀 정하도록 여지를 남겨둔 상태입니다. 이 의료기관과 보험사 간 데이터 전송을 맡아줄 기관은 원래 그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유력하게 거론됐습니다. 이 심평원은 전국 약 9만여 개의 의료기관과 이미 전산 구축이 좀 완료돼 있기 때문에 비용 측면에서도 사실 확실한 절감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의료계는 심평원이 이 실손보험 청구 데이터까지 보유하게 되면 결국 이건 역시도 추후 비급여 의료행위까지 좀 통제하게 될 것이다, 이런 좀 우려를 제기했고요. 네. 거세게 반발하면서 현재는 이 대안책으로 보험개발원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아, 심평원이 정보를 독점하면 안 된다. 그렇다면 이제 보험개발원은 왜 된다는 겁니까? 네, 일단 심평원 기존의 의료기관과 연결이 돼 있는 기관에서 다른 이제 약간 성격이 다른 보험개발원으로 조금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 보험개발원은 보험 요율 산출이나 통계 그리고 각종 보험 관련 연구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 보험사들과 다 전산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심평원과 같이 전산 구축 비용이 상대적으로 좀 덜 들 수 있다, 이런 절감 효과가 좀 기대가 되고요. 네. 중간에서는 좀 이런 보험 개발원마저도 이런 의료 데이터 같은 거 유출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이 있었는데 보험개발원장 허창원 보험개발원장은 지난 기자간담회에서 일부 이런 우려하는 시각에 대해서 개발원은 그동안 단 한 건의 오남용이나 유출 사고가 없었다, 이렇게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의료계가 이 보험개발원도 결국은 보험사 출자기관이 아니냐, 이렇게 또 좀 문제 제기를 하면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 심평원이든 보험개발원이든 의료 정보가 좀 쌓이게 되면 결국 통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런 불안감이 좀 있어서 두 업권과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이제 제3의 기관으로 지정을 하자, 이런 식으로 좀 주장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산 구축 시일이 좀 걸리고 네. 비용도 이제 또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른 시행은 좀 힘들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금융권의 시각입니다. 네,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도 아직까지 좀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아 보입니다. 경제부 장슬기 기자였습니다. LG전자가 BMW 전기차 충전기 보급 프로젝트를 맡았습니다. 국내에 총 1,000대를 설치하는 건데요. 이번 협력으로 2030년 전기차 충전 사업 매출 1조 원 목표에 첫 발을 뗐습니다. 이소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량에 커넥터를 연결하자 화면에는 충전 중이라는 알림 메시지가 뜹니다. BMW 코리아는 내년까지 LG전자가 만든 충전기를 공격적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보시는 장치는 LG전자가 만든 전기차 충전기입니다. BMW는 내년까지 해당 충전기 약 1,000개를 추가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국내 완성차 업체가 공급한 전체 전기차 충전기가 약 4,000기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공격적인 목표입니다. 실제로 현대차 그룹의 전용 충전기는 약 200기 정도에 불과합니다. BMW는 지난 2014년부터 BMW 차징 스테이션을 통해 920기의 전기차 충전기를 구축했습니다. 그간 GS 에너지가 인수한 차지비와 충전 서비스 분야에서 협력해왔지만 이번엔 LG전자와 하드웨어 협력까지 나선 겁니다. LG전자가 만든 전기차 충전기가 완성차 업체에 대량 공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 5월 첫 양산에 성공한 지 약 5개월 만입니다. LG전자는 지난해 6월 전기차 충전 전문 업체 애플망고를 인수한 뒤 평택의 스마트폰 라인을 전기차 충전기 전용으로 바꾸며 본격 생산에 돌입했습니다. 내년에는 7kW급 완속 충전기와 200kW급, 350kW급 급속 충전기 등을 BMW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LG전자의 충전기를 사용하여 고품질의 안전한 충전기를 고객분들께 제공하는 것을 향후 지금까지 설치한 충전기 수량만큼인 1000기의 충전기를 2024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전기차 충전기의 납품 단가는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1억 원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MW와의 이번 계약이 LG전자가 내세운 2030년 전기차 충전 사업 매출 1조 원 목표 달성을 앞당길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이서우입니다. 서울 여의도 1호 재건축 사업을 따내기 위한 현대건설과 포스코 ENC의 수주 경쟁이 과열되고 있습니다. 두 회사 모두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웠는데 비방전으로 변질될 조짐을 보이면서 서울시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양현주 기자가 직접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지상 56층, 956가구 규모의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인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 두 곳이 조합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홍보관 설치에 한창입니다. 여의도 1호 재건축 사업지를 잡기 위한 시공사들의 수싸움이 치열합니다. 현대건설은 개발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포스코 ENC는 사업비 1조 원을 책임 조달해 조합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전략입니다. 두 곳 모두 최고급 브랜드를 내세우며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나섰습니다. 경쟁사 대비 720억 원이나 높은 입찰 금액을 제시한 현대건설은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약속했습니다. 상가를 지하화해 아파트와 오피스텔 분양 면적을 넓혀 가구당 3억 6천만 원을 환급해준다는 겁니다. 포스코 ENC는 파격적인 금융 조건을 내놨습니다. 총 공사비의 142% 규모인 1조 원을 책임 조달하고 집주인에게 발생할 금융비용 부담도 덜어줄 계획입니다. 역대급 공약에 주민들의 기대감이 높지만 한편에서는 실제로 지켜질지에 대한 의구심도 남아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이익을 좀 생각을 하고 들어온 게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 이익 실현을 많이 하려고 하는. 분담금을 최소화하면 좋지. 근데 그 약속이 잘 지켜지냐 하는 걸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게 좀 자기네들이 지금 설정한 그거를 정확하게 지켜주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출혈을 불사하고 수주 전쟁에 뛰어든 만큼 벌써부터 시공사 간 비방전으로 번질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경쟁사가 싼 값에 미분양 물량을 가져가려는 취지라고 비판하거나 제시한 건폐율이 설계 위반이라는 가짜뉴스까지 나돌 정도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재건축 사업 과정을 모니터링한 뒤 위반 사항이 있는지 살펴본다는 입장입니다. 한국경제TV 양현주입니다. 마켓플러스입니다. 오늘 증시에서 투자자들의 눈길을 잡았던 뉴스들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제2의 초전도체? 국내 연구진이 양자 컴퓨터 플랫폼을 신규 개발했다는 소식에 관련주가 급등했습니다. 우리로와 엑스게이트가 상한가를 기록했고 다른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도 크게 올랐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 양자나노과학연구진은 오늘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기존 양자 컴퓨터와 설계 방식이 다른 양자 플랫폼을 제시했는데요. 양자 컴퓨터는 슈퍼컴퓨터가 10,000년 이상 걸려야 해결하는 난수 문제를 단 200초 만에 풀어낼 수 있어서 우주 현상과 유전 정보 등을 분석하는 데 활용됩니다.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새로운 양자 플랫폼은 얇은 절연체 표면 위에 여러 개의 티타늄 원자들을 구성한 것이 특징인데요. 기초과학연구원 측은 이러한 설계 방식이 세계 최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양자 컴퓨터의 기본 단위인 큐비트의 크기를 줄일 수 있고 결국 큐비트 간 정보 교환을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이 연구진의 설명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꿈의 컴퓨터라 불리는 양자 컴퓨터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양자 컴퓨터 설계 방식에 있어 전 세계를 주도하는 표준이 없는 만큼 만약 이 설계 방식이 양자 컴퓨터 속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면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는 셈입니다. 다음 두 번째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테슬라 북미 충전 시장 접수. 북미에서 판매되는 현대차 그룹 전기차도 내년부터 테슬라의 전기차 충전 시설인 슈퍼차저를 이용할 수 있게 됐죠. 이 소식에 대표적인 전기차 충전 시설 관련주인 휴맥스 홀딩스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포드와 제너럴 모터스에 이어서 현대차 그룹도 북미에서 테슬라의 충전 방식을 채택한 겁니다. 이 말은 테슬라의 전기차 충전 방식이 북미의 표준이 됐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북미 시장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전기차 시장이 될 것으로 다수의 분석기관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휴맥스 홀딩스는 테슬라의 전기차 충전 시설 납품권을 갖고 있는 휴맥스의 지분 35%가량을 갖고 있습니다. 향후에 테슬라의 충전 방식이 북미 시장을 넘어서 전 세계 표준으로 자리 잡을 경우 휴맥스의 수혜 기대감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2차 전지보다 반도체. 오늘 주식시장에선 반도체 관련주들이 대체로 많이 올랐는데요. 두산 테스나가 10% 넘게 올랐고 넥스트칩, 선익시스템, 가온칩스 등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도체 종목 주가가 오른 건 고객사의 반도체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등 업황이 실제로 개선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미 데이터 센터 고객사들은 1년여 만에 이 메모리 반도체 주문을 다시 시작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멈출 줄 모르고 하락했던 디램과 낸드 가격도 올 4분기에 다시 모두 반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둘 다 반등한 건 2021년 3분기 이후 2년 만입니다. 이 증권업계 관계자는 고객사의 반도체 재고 조정이 마무리됐다고 본다면서 지금 반도체 관련주를 매수할 적기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두산 테스나는 3분기 호실적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주가 상승폭이 가장 가팔랐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현대차증권은 이날 보고서를 내고 두산 테스나의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두 자릿수 넘는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스마트폰 카메라 화질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서 공장 가동률이 동시에 올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삼성전자가 오늘 최신 스마트폰 모바일 칩인 엑시노트 2400을 공개한 점도 실적을 끌어올릴 요인이란 평가입니다. 지금까지 마켓 플러스였습니다.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올해 IPO 주관사 1위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연내 상장하는지 여부가 최대 승부처입니다. 최민정 기자입니다. 증권사의 IPO 주관사 경쟁이 뜨거운 가운데 공모금액 기준으로 1위는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현재까지 1위는 한국투자증권이 달리고 있지만 서울보증보험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까지 연내 성공적으로 시장에 입성한다면 주관사를 맡은 미래에셋증권이 2년 만에 다시 1위를 되찾게 됩니다. 특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예상 공모금액은 상당 기준 6,659억 원인 만큼 최종 승부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근 증시 변동성이 높아진 가운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제값을 받기 위해 상장을 연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유가증권 시장을 준비하는 기업들은 코스닥 시장을 준비하는 기업들과 달리 자금 조달이 급하지 않아 몸값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할 바에 상장 시기를 늦추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한편 금융투자업계에선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의 IPO 주관 호실적의 배경으로 IPO 상장 이전부터 추후 자금 조달까지 이어지는 연속성에 있다고 평가합니다. 글로벌 IB들 벤치마크에서 유망 기업들을 선별해서 이제 사전에 컨택하면서 IPO를 도와주는 일뿐만 아니라 이후에는 다양한 형태로 유무상 증자라든지 금융 서비스 지원을
한국투자증권은 IB전략 컨설팅부 신설을 통해 IB 본부 간 시너지를 극대화하며 기업 자금 조달과 연계한 투자 강화를 수년째 추진해오고 있고, 미래에셋증권 역시 IPO도 세일즈다라는 명목하에 국내 증권사 중 유일하게 IPO 전담 신디케이션 조직을 운용하며 기관 투자가들과 상시적이고 긴밀한 네트워크를 쌓고 있습니다. 증권사별로 차별화된 IPO 주관 전략으로 빅딜을 따내고 있는 가운데 올해 IPO 왕자는 누가 차지하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최민정입니다. 올해 중국을 대체할 만한 투자처로 주목받은 인도 증시에 대해 월가에선 올라도 너무 올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반면 중국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박찬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 들어 인도 증시로 몰렸던 외국인 자금이 최근 대규모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인도 증시 내 외국인 순매도액은 23억 달러, 우리 돈 3조 1천억 원에 달합니다. 지난 3월 이후 7개월 만에 순매도세로 돌아선 겁니다. 골드만삭스는 내년 인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리스크로 인해 인도 증시에 대한 고평가 우려가 높다며 단기간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중국 증시에 대한 외국인 매도세는 눈에 띄게 둔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6조 5천억 원으로 9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던 외국인 순매도 규모는 9월 들어 6조 8천억 원으로 절반 넘게 감소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 등 중국 당국의 경기 부양 조치에 힘입어 위축됐던 주택 거래가 증가해 신규 주택 가격 하락세가 줄어드는 등 경기 회복 기대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In the largest cities like Beijing and Shanghai, good properties means relatively large apartments are being sold at much faster pace than before. 이달 들어 월가에선 중국 경제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도 하나둘 나오고 있습니다. 시티그룹은 중국 경제는 지금 바닥 상태이고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이 개선될 것이라며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7%에서 5%로 높였습니다. 특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르면 다음 달 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미중 관계가 개선될 경우 중국 경제에 추가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박찬희입니다. 신약 개발 과정에서 임상시험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을 임상시험 수탁기관, CRO라고 합니다. 이런 CRO 중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드림 CIS가 있는데요. AI를 활용한 임상 분석부터 폐사업까지 도전하며 올해 매출 30% 성장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드림 CIS 대표를 박승원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등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입증하기 위해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임상시험. 신약 개발의 필수 과정이지만 천문학적인 비용과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데 반해 성공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임상시험을 전문적으로 맡아 수행하는 전문기관인 임상시험 수탁기관, 즉 임상 CRO인 드림 CIS가 주목받는 배경입니다. 임상 CRO 가운데 국내 최초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드림 CIS는 지난해 국내 1위 의약품 의료기기 인허가 전문기업인 메디팁과 비임상 업무 중개, 컨설팅 전문기업 LCS를 인수했습니다. 이런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후보물질 도출부터 상용화, 보험 서비스까지 이르는 원스톱 솔루션 컨설팅 체계를 완성했고 이는 곧 실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가운데 올해 상반기 기준 드림 CIS의 신규 수주 규모는 442억 원, 지난해 전체 신규 수주 규모의 80%에 달합니다. 드림 CIS는 여기서 더 나아가 의료 인공지능은 물론 의료기기, 폐사업 등 세먹거리 확보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의료 인공지능의 경우 지난 20여 년간 축적된 임상 관련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임상에 들어가기 전 성패를 가늠하는 솔루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임상 데이터들을 좀 수집을 해왔고 또 본사 또한 이노베이트 드럭에 대한 많은 경험들을 글로벌 차원에서 좀 해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빅데이터를 좀 분석을 하고 보다 좀 빠르고 또 성공 확률이 높게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역시 중점 사업 중 하나입니다. 단순히 국내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것이 아닌 해외 기업의 임상을 맡아 성공률을 높인 후 다시 글로벌로 진출시키는 방식의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과정에서 모 회사인 글로벌 CRO 타이거메드의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은 물론
국내 임상시험 센터들과의 사업 협력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원자재라고 생각하면 한국에 들여와서 잘 1차 가공을 해서 부가가치를 갖다 높게 해서 2차 수출을 하는 이것도 에이드가 가능하겠구나. 그게 바로 이제 저희가 글로벌 네트워크들을 갖고 있고 글로벌 회사들과 같이 일하니까 새먹거리와 글로벌 진출 확대를 앞세워 토털 헬스케어 기업으로의 도약에 나선 드림 CIS.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에 이어 올해 역시 30% 이상의 매출 성장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 뉴스플러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